2월 8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순차 등교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시작된 순차 등교 수업은 오늘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약 135만 명 등교로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약 595만 명의 학생이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택배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 업체로 이어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큽니다. 교육당국은 현재까지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학교 밖에서 감염된 사례로 파악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학원법을 개정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을 최대 폐업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 의료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병원계가 찬성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그런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산하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이런 병협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격 의료 시행을 위해선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협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전국 3,300개 회원 병원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도입으로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 병원뿐이라며 원격 진료를 하다가 오진으로 환자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의협과 건보공단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도 수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의협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열린 건정심 회의에 참석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포 속에서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버틴 의료인들의 상황도 한 번쯤은 돌아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의원급 수가 1%를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1,0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1,000분의 1만 의료계를 위해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2.4%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건의했는데요.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앞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대폭 높아지고 경증 외래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를 볼 때 이득을 받던 외래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되고 의사 4명이 참여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비도 약 30% 올라갑니다.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 병원 진료를 줄여서 의료 전달 체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의료 폐기물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의료 폐기물은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습니다. 5월 19일까지 누적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2,882톤에 달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국 14곳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중 93%가 노후돼 있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에는 소각장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원은 전염성이 높은 의료 폐기물은 발생 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배출 단계부터 자가 멸균으로 전염성을 떨어뜨린 후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